자, 그러면 이제 다음 레벨로 가면 레벨이 조금 업되기 시작하면 이제 단어들, 문장의 요소, 요지들을 잘 파악하면 이제 조금 더 커진 문단의 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문단이라는 요지라는 것은 문단이 주제의 방향에 맞게 문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여기는 전체 문단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문단을 하는 친구들은 SM1 이상이기 때문에 SM1 교재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이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입니다. Curiosity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view tough problems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이해되셨나요? 자, 호기심은 편안하게 갈까요? 다른 관점을 보게 하게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Interesting challenge. 아주 흥미로운 도전으로 여기게 한다. 더 쉬운 말로 한번 해볼까요? 호기심은 어려운 것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챌린지, 도전으로 여기게 한다. 호기심의 좋은 점이겠죠? 어떤 거냐?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아주 친절하게 화자가 설명하고 있죠. Stressful meeting with our boss. 보스하고 미팅을 스트레스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된다? Become opportunity to learn. 배우는 기회로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a nervous first date. 아주 살떨린다고 말하면 긴장되는 이라고 하겠지. 데이트가 become an exciting night out. 아주 재밌는 그 외출이 되고 with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하고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curiosity, 호기심이. 되셨습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나중 거, 이거는 좀 의미가 뒤 거를 다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처럼 이 문단의 주제는, 자, 봅시다. 이 파트와 이 파트가 있죠. 얘가 더 중요할까요? 얘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얘가 훨씬 중요하죠. 즉, 이 문단의 요지는 머릿속으로 지금 말하고 입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입으로도 나오면 더 머리가 잘 좋아합니다. 그렇죠? 호기심은 어려운 일을 더 흥미로운 챌린지로 만들어준다 라는 주제를 여기다 해서 요지가 이 파트인 겁니다. 이거를 말하면 요지인 거죠. 이거를 얘기하기 위한 supporting idea, 즉 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M1 이상의 학생들은 이렇게 문단의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열심히 답해 주시고, 입으로 튀어나왔을 때 두뇌는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아무 생각 안 한다. 질 나쁘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생각했는데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 나쁩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과 나를 맞춰본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왠지 모르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안 한다. 아닙니다. 최고로 잘하는 건 내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내 머리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머리는 어떻게 되냐면 더 알고 싶고 더 흥미롭고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는 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면 곧바로 답해주고 선생님이 말하면 곧바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한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말하면 그거는 선생님한테 또 에너지를 주는 일이 돼요. 에너지를 선생님들이 받잖아? 그러면 또 선생님들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니까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눈도 한마디 안 마주치는 건 서로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해주시고 당 맞춰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가끔씩 즐거운 얘기도 함께 해주시고 이러면 서로의 좋은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문단의 요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글의 주제, 문단이 모여서 전체 글이 됩니다. 전체 글을 하려면 모든 글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논리적인 순서로 이어지죠. 그런데 전체 숲을 보게 되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핵심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글의 주제예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자, 그러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Curiosity makes us much more likely to view a tough problems as an interesting challenge to take on. A stressful meeting with our boss become an opportunity to learn. Nervous first date become an exciting date out. 아니다, exciting night out with a new person. 아까 설명했죠? Calendar become a hat. 자, 한 문단이 됐고 아까 여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In general, 전반적으로 보통 다시 한번 다르게 하면 Curiosity motivates us to view stressful situation as a challenge rather than threat. 선생님,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위에 있는 거 한 번 더 정리한 거죠. 멋지게.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uriosity motivates to talk about difficulty more oftenly. 어려움이 있으면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그 어려운 것들을 더 오픈돼서 말하고 and try new approach to solving problems.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 curiosity, 즉 호기심이 있는 사람, 그 호기심이 좋은 점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즉 호기심의 이점,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In fact,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했죠. Curiosity is associated with a less defensive reaction to stress. As a result, less aggressions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지금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별로 나쁜 상태를 더 나쁘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상태로 즉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전체 글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느낌이 내가 상상이 든다. Curiosity, 호기심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 1, 여기 다 설명이 될 때 좋은 점 2, 좋은 점 3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냐? 호기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발표를 잘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표를 잘하는 건 아웃고잉 하는 사람,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생각이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박히면 발표는 쑥스럽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도 멋진 발표를 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멋질 때도 있죠. 전체 글의 주제가 파악됐죠. 이 글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반드시 적어내고 말하고 적으면은 선생님과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해서 선생님과 동의를 얻고 하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렇게 주제문까지 파악되면 여러분은 글 전체가 읽혀진 거죠. 그러면 저절로 글의 구조가 보입니다. 글의 구조가 어떻게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주제문, 거기에 예시, 또 다시 한번 아까 거를 도입해서 말한 뿐더러 새로운 거 얘기했고 다시 한번 정리했고 글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완전한 이해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보이고 이 글의 구조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의 구조들을 잘 살펴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글도 이런 식의 구조를 저절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계획하면서 글을 씁니다. 에세이를 잘 쓰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에세이를 중학교가 되면 참 소홀히 하는데 나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스티브 잡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다시 한번 배우면은 무엇을 배우고 싶겠냐 할 때 모두 글쓰기였습니다. 글쓰기가 가장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지성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못 써도 얼마든지 찬스가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중학교 3학년까지밖에 없습니다. 글쓰기를 먼저 멈춰버리면 여러분은 지적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리딩은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이 정도의 실력이 되면 글 쓰는 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구조,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글쓰기를 잘합니다. 바로 이 이유이죠. 자, 그래서 꼭 구조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레벨 SM3와 SM4는 문장 안에서 어법과 장문을 연습하게 됩니다. 어법은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학생들도 대학 입시에 그 그래머 체크 파트가 있어요. 어법은 문장 안에서 그래머틱하게 즉 옳은 그래머를 잘 쓰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그래머가 문장 안에서 녹아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어법입니다. 아마 문법 시간에 선생님이 문법과 어법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독해를 하면서 어떻게 어법을 해요? 예시를 볼까요? 어법을 강조해서 볼 때는 독해 문제 중에 어법 문제라는 친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어법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어법을 되게 강조하면서 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어법을 연습할 때는 내용을 잘 강조하면서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이해하되 그 문장 중에 글의 문장 중에 유달리 즉 어법이 강조되거나 글의 구조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어집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주시죠. 그럴 때 첫 번째는 반드시 문장의 구조를 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In the morning we found the car parked right outside our house. 자, 보시면 전치사구구나. 읽으면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We found the car. 주차되어 있는 car, 주차되어 있는 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구별해낼 수 지금은 단어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절이 되기도 하고 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어법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문법의 내용이 보이시죠? 나는 문장을 받고 문장 성분을 구별했더니 어라? 얘는 O형식이고 그리고 여기에 분사라는 문법의 내용이 있는데 분사라는 내용을 쫙 떠올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형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떠오르면서 주차된, 주차하는이 아니라 주차된 차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문장 사이에서 내 표현을 도와주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문장을 모두 어법화하라 하는 게 아니라 강조되는 문장들이 있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보고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중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시는 parking 둘 중에 고르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뭐 된 차. 이렇게 되면 분사 그리고 수동의 의미가 있네. 그래서 얘가 답이야 하고 골라내는 게 수능 어법입니다. 자, 수능까지도 안 가도 되죠. 중학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문으로 하느냐? 거꾸로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글이 완벽하게 하려면, 즉 이렇게 장문하는 실력을 갖고 나중에 문장의 구조를 보고 많은 다양들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세이가 멈춰지는 거죠.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장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어 나왔죠? 차를 발견했다. 지금은 목적어하고 동시에 길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차? 주차된 차. 그래서 이렇게 의미그다 동사나 주어를 끊어서 In the morning we found the car 주차된 이라는 parked right outside of our house 라고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잘하면 곧 장문이 좋아지고 거기에 어법 실력이 좋아지면 멋진 센텐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장문에 넣고 틀려 맞아 이거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문까지 마치면 여러분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7단계가 읽음과 동시에 완전히 이해되면 여러분의 독해 실력은 최고의 실력이십니다. 이게 인간의 독해 7단계 목적입니다.